안녕, 난 피카츄야. 너희들에게 국시 꿀팁을 알려주려 해. 어느덧 시간이 흘러 국시 100일이 왔습니다. 모두 다 박수. 오늘은 그래서 약대생들을 위한 특집으로 국시 준비 꿀팁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.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와는 전혀 상관없어요. 예를 들면 뭐 어떤 과목에서는 어떤 걸 위주로 보라 이런 꿀팁은 전혀 아니고요. 그냥 국시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꿀팁이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꿀팁, 빠밤, 나의 패턴을 파악하라 입니다. 우리가 흔히 공부라 하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수능이나 아니면 피트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몇 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지 몇 시까지 하는지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. 다만 내가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패턴을 찾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공부가 잘 돼서 아침 7시부터 공부를 시작했고요. 대신 7시에 시작하면 좀 일찍 지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도 공부하면 7시부터 한 4시까지 했나? 이제 좀 쉬다가 이제 밤에 더 하긴 했는데, 저는 그런 편이었는데 올빼미 스타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저녁 때 공부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았거든요. 근데 그 친구들은 물론 극시 합격했습니다. 저는 7시부터 한 3시인가 4시까지 했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집에 내려갈 때 올빼미 친구들은 올라오고 이제 이렇게 바통 터치를 하고 그랬었어요.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우리가 결국 시험 보는 날은 아침이니까 아침에 맞게 스케줄을 짜라. 근데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 게, 우리가 약사 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? 그 정도로 고생한 사람이라면 그 하루 내 몸이 반응한다. 충분히 견딜 수 있다. 그래서 굳이 나에게도 맞지 않는 패턴대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. 두 번째 꿀팁, 빠밤, 믿는 과목을 만들어라 입니다. 선배들로부터 듣는 말이 있잖아요. 우리 때는 이게 어려웠어, 우리 때는 저게 어려웠어. 그거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를 보다 보면 이 문제 진짜 어려웠는데?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진짜 있거든요. 근데 국시 같은 경우는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. 하나의 영역도 여러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그 구성된 과목이 다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우리 때도 이 영역 같은 경우에 대제랑 물리학하기 진짜 어려웠거든요. 반면 생약이랑 합성이 쉬웠어서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쳐서 이제 과락을 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밸런스는 유지해 주니까 결코 난이도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믿는 과목을 만들어두면 편해요. 물론 영역별로 만들어두면 더 편하겠죠. 저 같은 경우는 1영역 같은 경우는 생화학과 미생물, 2영역 같은 경우는 생리학과 합성, 그리고 4영역 같은 경우는 사회약학, 3영역은 뭐 약치를 약간 밀었었는데 뭐 결과는 좀 다르지만 여튼 이렇게 골고루 미는 과목을 만들어 놔야 좀 공부할 때 좀 더 편해요. 미는 과목을 먼저 기틀을 잡아 넣은 다음에 잔잔바리로 이제 완성을 해줘야 처음부터 뭔가 모든 걸 다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이 진짜 모자라고 어쩌면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. 좀 믿는 애들을 만들어 놓으면 덜 믿는 애들한테 배신을 당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. 세 번째 꿀팁, 빠밤, 건강관리를 잘해라 입니다. 결국 그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있겠지만 체력이 좋은 사람이 잘 보는 것 같아요. T세대들은 알다시피 수능 세대와 다르게 이제 좀 나이가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. 저도 저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보면 저 또래와 혹은 저 이상인 누나 형들 보면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 아프다고 해가지고 다들 막 앉아있는 거 오래 못했었는데,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거의 마지막쯤 되면 별의 별 막 질환이 다 걸리는 것 같아요. 무슨 내 몸이 지금 무슨 병태생리고 내 몸을 통해서 무슨 약물 치료하는 듯한 느낌으로 진짜 많이 아파오는데, 그러지 않게 평소부터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해주시고, 우리는 사실 국시를 공부하면서 이 국시만이 아니라
졸업하고 이제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약사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내가 몇 달 뒤면 바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체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제 체력이 닳고 닳아서 이제 처음에 3월에 병원에 입사했을 때 정말 제가 견디지 못하였는데, 진짜 국시 때 공부도 공부지만 운동 좀 열심히 할 거,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. 또 감기 같은 경우도 이제 독감 같은 경우 한 11월, 12월 막 이때쯤 많이 걸리는데, 그것도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게, 뭔가 이제 나 혼자 아픈 건 상관없는데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경우에는 나로서 다른 친구에게도 감기가 옮게 되고, 그럼으로써 나 때문에 이 친구가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감기 걸렸다 하면 그냥 집에서 쉬시고, 또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, 건강관리 정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원래 세 번째 꿀팁으로 끝내려고 했는데, 네 번째 꿀팁, 정말 진짜 찐찐찐 막 네 번째 꿀팁은 빠밤, 공부 안 될 땐 그냥 놀아라. 스케줄을 되게 빡빡하게 짜시는 분들은 월화수목금 하고 토일도 진짜 빡빡하게 짜시더라고요. 물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말에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좀 가끔은 좀 쉬어줘야 되잖아요. 우리가 무슨 강철 체력도 아니고,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험 자체가 학생들을 뭔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약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 정도를 검증하는 시험이라서 상당히 그렇게 막 목숨을 걸면서 준비할 정도의 난이도의 시험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이나 피트나 이건 진짜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 생각하는데,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뭐 하루 이틀 논다고 그렇게 막 점수가 확 떨어질 정도의 시험은 아니다. 그러니까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, 그 놀면 오히려 좋은 게 주말에 놀잖아요. 그러면 그 죄책감으로 평일에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죄책감 공부법을 통해서 공부를 진짜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튼 이렇게 저의 뭐 국시 생활의 꿀팁을 좀 알려드렸는데, 결론은 건강하게 꾸준히 나에게 맞게 공부하자는 거고요. 이게 생각보다 국시 100일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, 이때 공부한 게 은근 뭔가 사회에 나가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일하면서 막 여러 가지 약들 보면서 뭐야, 이거 시험에 나왔던 약이네? 뭐야, 이 용량용법 이렇게 쓰는구나, 나 이거 틀렸는데, 이런 경우도 진짜 있고, 국시 때 공부했던 게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로는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국시 때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을 테니, 그때만이라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약사가 되길 바라고,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교 생활이잖아요. 이제 더 이상 학교를 가면 안 되겠죠. 뭐 대학원 가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마지막 학창 시절이니까 그 기간 동안 정말 좀 마지막 학교에서 이룰 수 있는 부분 많이 이루셔서 후회 없는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만 나름 국시 선배, 약사 선배의 꿀팁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, 여러분들 모두 국시 화이팅! 국시 다 붙고 저의 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기 드릴게요.